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한 소녀. 소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소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어디론가 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은 사방이 하얀색이었고 가구라고는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묵은실이었죠.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쯤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에 부푼 소녀. 곧 방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흰 코트를 입고 있던 남성은 자신이 클레인 박사라고 소개했죠. 그리고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죠? 소녀가 물었습니다. 박사는 그들이 소녀에게 몇 가지 실험할 것이 있을 뿐이라 답하면서 다치거나 할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는 박사의 질문에 소녀는 제 이름은 제나 조이고 14살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는 방문을 열어 한 남자가 들어오게 했고 제나에게 충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이 남자를 죽여요. 이어서 칼 한 자루를 쥐어줬죠. 칼을 손에 쥔 소녀는 그 길로 남자에게 달려가서 몸통을 찔렀습니다. 피가 사방에 낭자했고 남자는 땅바닥에 쓰러졌죠.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상처에 손을 올리는 소녀. 그러자 마법같이 피가 멎더니 상처가 아물어들기 시작합니다. SCP 익스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유클리드 클래스인 SCP-2599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SCP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SCP-2599는 한국계 14세의 여성입니다. 제나 조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죠. 개체의 변칙적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어떤 명령이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정신적 강박증입니다. 이는 개체가 요청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냐에 달려있죠. 만일 개체가 명령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개체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명령으로 여길 경우 자해, 폭행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어떤 행동도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저항이 0에 가까운 것이며 학계의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녀의 두 번째 변칙적 효과는 수행하려는 일을 완벽히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개체에게 직접 내려지는 대부분의 명령에 적용됩니다. 지시받은 명령은 수행하지만 한두 가지 요청을 빠뜨리거나 혹은 완수하더라도 불만족스럽게 끝내는 식입니다. 또한 테스트 결과 해당 특성은 고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령이 마음에 안 들거나 적개심을 품고 반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개체가 진심으로 업무를 완수하고 싶어 하더라도 명령일 경우 이 효과 때문에 실패합니다. 한 번은 SCP-2599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개체는 곧 그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까지 하고 있던 행동이라도 말이죠. 이 효과는 마지막 지시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직접적이고 정확한 명령 하에서만 발동하지만 두 번째 효과는 다른 변칙적 효과를 야기하여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2599-알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SCP-2599는 격리장소 118의 델타윙 내 표준 인간개체 격리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실험 외의 목적으로 개체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변칙적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소녀에게는 반드시 제한 형태의 문장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실험이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통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체의 재단과 함께했던 기억은 직접 명령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삭제됩니다. 두 번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억 삭제 명령은 실제로 개체가 격리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지우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SCP-2599와의 모든 실험은 안내방송 등 단방향 전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전 직원은 관리자나 격리구역 감독관의 승인 없이 개체에게 역설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SCP-2599의 실험 기록입니다. 재단 직원은 해당 기록의 내용을 추가하기 전 웬슬리 박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SCP-2599 효과의 예측 불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D클래스 요원의 SCP-894가 사용 승인되고 있습니다. SCP-894-1, 2 그리고 3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띤 플라스틱 재질의 원숭이 모형입니다. 첫 번째 원숭이는 입을 가리고 있고 두 번째 원숭이는 귀를 가리고 있으며 세 번째 원숭이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 원숭이 모두 발바닥에는 공장이라는 표식이 찍혀있죠. SCP-894의 복제품은 쉽게 파괴됩니다. 충격과 열 모두에 취약하죠. 추가적인 변칙 요소를 사용하여 SCP-2599를 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각 실험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CP-2599는 3개의 블록을 집어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개의 블록을 쌓아 올린 후 개체는 자신이 왜 3번째 블록을 올리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다시 집어 올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개체는 블록을 중간에서 놓쳤습니다. SCP-2599는 25센트짜리 동전으로 동전 뒤집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동전은 측면으로 섰습니다. 이 동전 뒤집기는 총 24회 시도되었지만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로 결과가 명확히 정해지는 업무를 지시받을 경우 SCP-2599는 해당 업무 자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체는 완벽히 실패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행위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SCP-2599는 기교의 극한으로 유명한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를 실수 없이 연주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체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본 경험이 없었죠. 연주가 시작된 후 약 80%가량까지는 완벽하게 연주했지만 남은 부분에서는 실수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다른 악기와 악보를 사용하여 몇 번 더 실험하였죠. 그때마다 SCP-2599는 각기 다른 비율만큼만 연주에 성공하였습니다. 뚜렷한 패턴은 없었죠. SCP-2599는 D28901의 심장을 찔러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체는 곧바로 대상의 심장을 찔렀죠. 그러나 공격 대상은 과거 겪었던 심장마비로 인해 괴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체가 정확히 그 괴사 조직을 찔러서 그 아래에 있던 우심방을 공격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한 번은 종이를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개체가 한 번의 터치를 통해 보라색으로 색을 바꿨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떻게 색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초당 2억 프레임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해 보았으나 색이 변하는 이유를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종이에 닿자마자 곧바로 색이 변했죠. 개체 또한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을 날아보라고 지시받은 SCP-2599는 곧장 5m 높이의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계속해서 공중에 떠있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후에는 크게 다쳤죠. 이에 연구원들은 다친 몸을 회복하라고 지시하였고 개체는 한쪽 다리를 곧바로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다리는 회복시키지 못했죠. 개체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2599는 D1248901을 살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 즉시 개체는 목표물에 머리를 쐈고 그 이후 소녀는 대상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머리의 총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후 대상은 영구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SCP-2599는 행복해지라고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약 10초간 개체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레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두 레벨이 원래 수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알버트 웬즐리 박사가 시행한 인터뷰 전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야, SCP-2599. 오늘 기분이 어떻니? 닥터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시겠어요? 개체가 답했죠. 연구 절차상 그건 어려울 것 같구나.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집은 언제 갈 수 있죠? 네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면 가게 될 거란다. 그나저나 질문이 좀 있는데 집에 빨리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마. 첫 번째로 네 능력이 언제 발현되는지 궁금하구나. 발현이 무슨 뜻이죠? 언제 처음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여기 오기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방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셨죠. 여기부터 SCP-2599는 몸을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전 여기 온 이후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박사님은 관심 없으시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엄마가 방을 청소하라고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청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도 못했니? 아니면 마무리를 못했니? 마무리를요. 청소를 거의 다 끝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게을렀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엄마는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던 중간에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널 찾게 된 건가? 네, 아빠가 저를 박사님께 데려와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니? 개체는 움찔했습니다. 아, 명령은 아니란다. 그냥 한 가지 제안이지. 알겠어요. 아픈 건 아니죠? 물론 아니란다.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를 치우고 쌓아준다면 기쁠 것 같구나. 개체는 2장의 종이를 빼고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를 모두 쌓아 올렸습니다. 못하겠어요. 지시하신 게 아닌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시간 내줘서 고마웠다, SCP-2599. 잠깐만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웬즐리 박사님. 개체는 한 번 더 몸을 떨기 시작했죠. 저 괜찮은 거 맞나요?
웬즐리 박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래 맞아. 그렇고 말고 SCP-2599. 우리는 널 치료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더 할 거란다. 인터뷰 이후 웬즐리 박사는 다음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SCP-2599가 현실 왜곡이 가능한 특별한 개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개체가 드러낸 몇 번의 변칙적 사례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특정 지시를 내리면 물리 법칙까지 위반하여 현실을 뒤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시하에서만 작동하는 특이한 형태의 현실 왜곡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지시 없이도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개체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하길 권장합니다. 아울러 무엇이 개체의 특성을 바꿀지 알 수 없으므로 개체에 관한 실험을 중단하는 것 또한 권고합니다. 웬즐리 박사. 그리고 2599 베타 문서는 다음 메모를 남겼습니다. SCP-2599에 관한 실험 도중 다음 모순된 명령을 지시함. 다음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다음 명제는 참이다. 이전 명제는 거짓이다. 지시가 내려지자 개체는 모든 움직임을 멈췄음. 현실에서 개체를 중심으로 미세한 구조적, 자연적 변화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변화에는 약간의 실험실의 온도 상승, 오릭투 게이거스 코니큘러스라 불리는 토끼 여러 마리의 등장 등이 있었으며 해당 토끼는 한국어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목소리를 냈음. 그리고 이외에도 실험실 바닥이 솜털 재질의 담요로 전환된 바 있음. 이 현상들은 웬즐리 박사가 SCP-2599에게 잠들라고 지시할 때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음. 또 다른 연구에서 SCP-2599는 악명 높은 SCP-682를 죽이라고 명령받았었습니다. SCP-682는 파괴 불가능한 파충류로 알려져 있죠. 개체는 SCP-682를 200% 확실히 죽게 하라고 지시받았고 개체는 미친듯이 682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격이 이어지자 682는 다음 목소리를 만들었죠. 멍청한 장기 덩어리 녀석, 어서 날 죽여라. 그러자 SCP-2599는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이는 200% 확실히 죽게 하라는 기존 명령보다 모호한 죽여라라는 명령이 전달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측됩니다. SCP-2599가 모순된 지시를 받았을 때 모든 불안정한 움직임을 멈춘 바 있었습니다. 주변 영역의 온도가 몇 도 상승하는가 하면 평범한 토끼들이 나타나 한국어로 안심시키는 문장을 연신 읊어대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의 바닥도 솜털 재질의 담요로 바뀌었죠. 해당 실험들의 결과로 재단 직원들은 SCP-2599를 뭔가 모자란 개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